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많은 분들에게 이게 참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영어 학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뭐랄까 큰 맘 먹고 영어 학원에 등록하거나 책을 사서 딱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되고 결국 난 역시 안 되나마 하는 생각에 좀 좌절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그 30대에서 한 60대에 이르는 성인 학습자분들, 직장인이나 주부, 또 중장년층에게 영어는 그냥 어려운 외국어가 아니잖아요. 이 반복된 실패 경험이 자꾸 쌓여서 일종의 영어 트라우마 같은 거, 그걸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좀 파고드는 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의 핵심인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기억 영어라는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단어를 뭐 더 외우고 문법 규칙을 더 익히자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왜 우리는 계속 영어 앞에서 좌절할까? 라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해답을 뇌과학이나 인지과학, 특히 기억의 원리에서 찾으려고 시도하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경험 자체가 학습을 방해하는 그런 심리주특 장벽이 된다는 점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더 열심히 이게 아니라 다르게 특히 뇌가 좀 기억하기 쉽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걸 넘어서 학습 과정에서 겪는 그 심리적인 어려움까지 해결해 보려는 그런 시도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기억 영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영어 실패의 악순환 이걸 좀 끊어내고 또 영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주장하는 건지 그 핵심 방법들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볼까요? 자료들을 통해서 그 원리랑 효과를 같이 한번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억 영어가 내세우는 가장 독특한 첫 번째 기둥, 이게 바로 나만의 영어책이라는 개념이에요. 보통 영어 공부하면 딱 정해진 교재 따라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다르죠. 학습자 개개인의 그 고유한 기억, 경험, 이걸 교재로 삼는다는 발상입니다. 나만의 영어책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 어린 시절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이런 걸 영어 학습 재료로 쓴다는 건가요? 와, 굉장히 개인적인 접근인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개인화 그리고 연결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기억 영어는 학습자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연결된 자기만의 기억들, 뭐 첫사랑 이야기든 아니면 직장에서 성공했던 이야기든 심지어는 좀 창피했던 기억까지도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세상에 딱 하나뿐인 영어책을 만드는 과정을 돕는다고 해요. 여기에 또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 익숙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으로 바꿔준다고 하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네요. 완전히 낯선 내용의 교과서 문장보다는 내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감정적으로도 딱 연결된 내 이야기를 영어로 접하면 확실히 그 심리적인 저항감이 덜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뭐랄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를 번역해서 읽는 그런 느낌일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인지과학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인데요. 우리 뇌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보다는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정보에다가 새로운 정보, 여기서는 이제 영어 표현이겠죠. 이걸 연결할 때 훨씬 더 잘 기억하고 오래 유지하거든요. 이걸 뭐 전문 용어로는 정교화 부호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과 연결된 정보는 특히 더 강력한 기억 흔적을 남깁니다. 그냥 뻔한 예문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영어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스트레스는 줄이고 기억 효율은 높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억법을 활용한다는 게 단순히 암기 기술을 넘어서 학습 경험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디자인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내용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그 방식 자체에 주목한 거네요. 내 이야기니까 뭐 내용 이해하는데 드는 에너지도 좀 절약될 거고 그 에너지를 영어 표현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겠어요? 자료에서도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뇌 속에 영어 지식 체계를 구축한다고 비유하는데 이런 원리가 바탕이 된 거군요. 반영구적인 영어 지식 체계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그냥 단기 암기랑은 확실히 다른 조건이네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영어 앞에서 좀 불안감을 느끼시잖아요. 이게 학습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뇌의 그 편도체라는 부분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되면 학습이랑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익숙하고 편안한 자기 이야기를 활용하면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서 뇌가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이걸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흥미인데요. 나만의 영어책이 학습 내용의 개인화, 그리고 정서적 안정, 이걸 통해서 기억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라면 두 번째 핵심 요소로 제시된 그 플로우 태스킹 훈련, 이건 좀 더 활동적인 부분 같아요. 영어로 말하려고 할 때 그 머릿속이 하얘지는 현상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소개되어 있던데요. 맞습니다. 플로우 태스킹은 그 머릿속으로 막 문법 생각하고 단어 고르느라 입이 딱 얼어붙는 현상, 이걸 극복하고요. 마치 우리말처럼 생각이 바로 영어로 술술 흘러나오게 하는 일종의 자동화 훈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점은 이 훈련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즉각적인 성공 경험을 제공한다는 주장이에요. 매 수업 한 30분 정도 훈련으로 60초 동안 막힘없이 영어로 말하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 이런 거죠. 잠깐만요. 30분 훈련하고 바로 60초 동안 막힘없이 말한다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이게 매번 성공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목표를 지향한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어떤 종류의 훈련인지 자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나요? 자료에서는 플로우 태스킹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기보다는요, 그 결과와 목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추측해보자면 아마도 그 나만의 영어책에서 나온 개인 맞춤형 문장들을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하는 훈련 혹은 제한 시간 안에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아는 범위 내에서 끊김없이 말을 이어가는 경험 자체, 이걸 성공으로 정의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60초 성공이라는 건 아마도 학습 초기 단계에서 달성 가능한 좀 구체적인 목표치로 설정된 성공 경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완벽함보다는 그 유창성의 작은 씨앗을 심어주는 경험,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네요. 100점짜리 문장 하나를 딱 만드는 게 아니라 한 60점짜리라도 일단 말을 쭉 이어가는 연습. 그걸 통해서 나도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네?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려는 의도군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진짜. 그동안 영어 앞에서 계속 주눅 들었던 분들한테는 단 60초라도 막힘없이 말했다는 그 경험 자체가 엄청난 성취감이랑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어요. 반복된 실패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죠. Learned helplessness. 즉,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라는 그 부정적인 신념을 자꾸 강화시키거든요. 그런데 플로우 태스킹을 통해 제공되는 작지만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성공 경험, 이게 이 무기력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성공 경험을 하면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이 행동 계속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런 작은 성공들이 자꾸 반복되면 학습 자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게 결국 어려운 과제에도 계속 도전하게 만드는 강력한 내적 동기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야, 마치 운동 초보자가 처음에는 1kg 아령도 버거워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무게를 늘려갈 수 있는 것처럼요.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영어 말하기 근육이랑 자신감을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이군요. 그러니까 나만의 영어책으로 학습 내용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 이런 걸 줄이고 플로우 태스킹으로는 실제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즉각적인 성취감을 딱 맛보게 하는 거. 이게 단순히 영어 지식만 전달하는 걸 넘어서 학습자의 마음까지 돌보는 아주 통합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 영어는 단순히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 이걸 넘어서서요, 더 큰 어떤 사회적인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오는 그 촛불 비유가 참 인상적인데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먼저 나 자신, 그러니까 학습자 본인이 기억 영어를 통해서 영어라는 내면의 촛불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공 경험과 자신감이라는 빛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의 나처럼 영어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꺼진 촛불을 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비전이에요. 개인의 영어 트라우마 극복이 그냥 개인의 성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주변과 사회로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와,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네요. 영어를 단순히 잘하게 되는 것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영어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게 되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 같아요. 자료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이제 더 이상 영어 실패를 반복하지 마세요. 기억 영어와 함께라면 영어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여러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실패의 경험을 그냥 좌절의 근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그런 접근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실패라는 경험 자체를 좀 재해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심리적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엿보입니다. 기술적인 학습 방법론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감정, 또 동기부여,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기억 영어라는 이 영어 학습의 오랜 난제에 대해서요. 뇌과학과 기억의 원리 그리고 심리적인 접근을 결합한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자료들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그거였죠. 반복된 실패로 인한 그 학습된 무기력, 트라우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만의 영어책이라는 아주 지극히 개인화된 콘텐츠로 학습 부담 줄이고 정서적 연결 강화하고 또 플로우 태스킹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작지만 즉각적인 성공 경험을 쌓아서 자신감과 학습 동기를 회복시키는 전략, 이거였습니다. 네, 마니안 여러기께서도 과거 영어 학습 과정에서 비슷한 좌절감이나 어떤 심리적인 장벽을 느껴보셨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기억 영어의 접근 방식, 그러니까 단순히 무엇을 배우냐가 아니라 어떻게 배우고 그 과정에서 왜 힘들어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이게 왜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천편일률적인 방법이 아니라 개인의 기억과 감정을 활용하고 또 달성 가능한 작은 성공을 통해서 큰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그런 시도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어 학습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그냥 표면적인 기술 연마에만 매달리기보다 그 밑바탕에 있는 기억의 작동 방식이나 심리적 장벽, 이걸 먼저 해결하려는 접근법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혹은 직업적으로 오랫동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배우는 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혹은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 같은 것들. 어쩌면 이런 문제들 역시 단순히 그냥 의지력 부족이나 기술 부족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 패턴이라든지 실패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 같은 거,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어학습의 사례처럼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을 기억과 마음의 차원으로 조금만 옮겨보는 것만으로도요, 어쩌면 예상치 못한 돌파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다른 고민 속에도 이 기억 영어와 같은 접근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